자, 가정법하고 우리가 대조적으로 같이 외워야 되는,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조건절이거든요. 조건문이라고 하고. 가정법과 조건문이 어떻게 달라요? 영어로는 영어 문법책에 보면요, 이게 subjunctive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몰라도 돼. subjunctive랑 conditional clauses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subjunctive라는 거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 가정이라는 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거 혹은 반대 사실을 가정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내가 아인슈타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거 확률이 좀 작거나 극히 희박하거나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반대의 일을 얘기할 때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조건은 뭐냐면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거. 너 이번 시험 90점 이상 맞으면 아빠가 이번에 너 원하는 거 하나 해줄게. 이거는 조건을 건 거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때 그 일이 미래에 발생할 거다. 그지? 그런 게 조건절이야.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 표현하는 차이가 있어. 이게 듣는 사람이 가정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제를 한 시제 전을 써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제일 때는 시제를 뭘로 표현하겠니? 과거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싶으면 과거 완료, 헤드 PP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조건절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if절에서는 여러분 그거 있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 시제 전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가정법에 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걸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같이 연습해야 될 걸 같이 볼 거예요. 가정법.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사실 더 있긴 해요. 가정법 미래. 이 뒷부분에 좀 다루게 될 미래가 있어요. 과거라는 건 표현이 뭘로 돼 있을까? 시제가 여러분 동사의 시제가 뭘로 표현돼 있다? 과거로 표현돼 있어. 근데 해석은 뭘로 해야 될까?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되죠. 왜 그래?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로 가정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내가 너라면 시제가 현재로 해석했죠. 그렇지만 쓸 때는 과거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일반 시제는 과거로 쓰고 비동사는 뭘로 쓴다? 월로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시제가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를 뭘 쓴다? 과거 시제를 쓴다. 비동사일 때는 뭘 쓴다? 월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보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를 뭘로 쓴다? 과거 완료. 헤드 PP를 쓴다. 그렇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거를 문법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해서 그게 탁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서 내가 체득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독해할 때 엄청 쉽고 듣기도 잘 들려요. 그럼 일단 먼저 있는 대로 설명해 봅시다. 크게는 두 절로 나눠요. 첫 번째 절은 if절. if가 있는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있어요. 여기는 if절, 뒤에는 주절 이렇게 나눠져요. 자, if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야. 과거의 경우는 if 주어 다음에 동사에 뭘 쓴다?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 주절에서는 주어 다음에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를 쓴다고 했죠. 조동사 과거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게 우리가 가정법에 많이 쓰이는 would와 could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둘게요. 일단은 would, could 요게 두 가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쓴다? if절과 이것도 물론 주절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if절에서는 if 주어 다음에 뭘 쓴다? had pp. 과거 완료를 쓰고 해석은 과거를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어떻게 써요? 주어 여기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쓴다 했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would pp 그 다음에 could pp, should pp는 후에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돼요. 우리가 주로 지금 다루는 거를 위주로 좀 외울게요. 자, 그러면 이걸 연습을 조금 해보고 갑시다. 처음 이렇게 선생님이 안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금 연습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로 연습을 꼭 해봐야 돼. 자,
가정법 과거부터 해석해보자. 여러분이 실제로 쓰는 것들로 한번 해보자. 얘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학생이 많으니까 남자 학생 해볼게. 내가 걔 좋아하는데 탐을 좋아하는데 나 전화번호를 몰라.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 여자끼리. 야 내가 걔 전화번호 알면 전화했지. 지금 실제로 어때?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걔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전화를 했을 거야 가정하는 거지. 현재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은 현재로 하는 거지. 내가 전화번호를 안다면, 지금 안다면 전화를 할 텐데. 자, 이걸 영어로 해보자. if 그 다음에 지금 안다면. 그럼 지금 안다면이니까 시제를 과거로 써야 되지. If I knew 그의 전화번호, 걔의 전화번호, his phone number, 그죠? 내가 걔 전화번호 안다면, 그럼 여기 핵심이 뭐야? if 절에서 핵심은 if 절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걔 전화번호 안다면 나는 전화를 했을 텐데, 했을 거야. I 했을 거야는 뭐다? would call him 이렇게 되는 거지. 전화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면 I could call him인 거죠. 알겠죠? 그럼 자, 나는 날개가 실제 있다 해봐. I have wings지. 근데 날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아갈 텐데. 자, 이렇게 하면 if I have가 아니라 had wings가 있죠. had wings.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나는 날아갈 텐데. 내가 너한테 날아갈 텐데 볼까? I would fly to you.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해봐야 돼. 지금 해보면 연습이 되는데 자기가 입을 지금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간 자기가 또 해야 돼. 그렇죠?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 결국은 자기가 한번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뭐 해볼까? 이런 거 해보자. 이 사람이 커피를 되게 싫어해. 선생님 커피 있거든. 야, 네가 커피 좋아하면 내가 사줄 건데. 실제로 안 좋아해. 커피 안 먹어. 네가 커피 좋아하면 내가 사줄 건데. 원래는 I like coffee잖아. You like coffee. 근데 네가 커피를 좋아한다면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if you 뭐라고 해야 돼? If you liked coffee, 그죠? 네가 커피를 좋아한다면, 안 좋아하지만 if you liked coffee, 이 느낌을 가지면서 얘기해야 돼. If you liked, 안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면. 그럼 듣는 사람이 liked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듣는다는 거야?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면 가정하는구나를 이해하는 거야. 과거를 썼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한다면 내가 사줄 텐데 I would buy, 그죠? 내가 사줄 수 있을 텐데는 I could buy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i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buy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다음에 주어 had pp라고 했잖아. 근데 had pp는 거의 줄여서 주어드 pp로 많이 써요. 물론 부정형으로 쓰면 hadn't pp가 되겠지만 if 주어드 pp 그러면 had의 the가 거의 잘 안 들리겠지. 그럼 회화할 때는 실제로 뭐만 거의 들리겠니? if 주어 pp가 거의 잘 들려. 알겠지?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would pp, would have pp인데 외국 사람들은 다 줄여서 말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실제 이걸 연습을 해야 듣기 위해서 들려요. 선생님 따라하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 봐봐. 이 would를 줄인 게 원래는 have였잖아, 얘들아. 그럼 h는 발음이 안 되고 e는 원래 발음이 원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of만 발음이 되는 거거든. should have, could have, 그치? 근데 더 빨리 하면 실제 w도 발음 안 돼. 왜냐면 입술에 그냥 닿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 들리는 건 어처럼 들려. 그러면 would pp야. would pp. would have pp인데 would pp. 알겠어요? 따라해보세요. would pp. 뜻이 뭐라고? 했을 텐데.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말이야. 해보자. would pp. 했을 텐데 한 번 더 would pp. 이 발음이 나오면 아주 듣기가 딱 들려. would pp. 했을 텐데 would pp. 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 pp. could pp. could pp. 그러면 이때 연습해야 될 거는 would, could have는 그냥 나와야 돼. 뭐 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나와야 되고 pp가 연습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pp에 대한 연습은 많이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아까는 전화를 걔 전화번호 알면 내가 전화할 텐데였잖아.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해보자. 야, 그때 내가 전화번호 알았으면 그때 전화했을 텐데. 자, 내가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걔 전화번호 알았다면 전화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if 주어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 If I'd 그렇지. PP를 자꾸 연습해야 돼. If I'd known his phone number 내가 전화했었을 텐데 I would have 이것도 그냥 나와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I would have called야. I would have called him 이렇게 되겠지. I would have called him. 여기 딱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독해에서 자연스럽게 돼. 듣기도 들리고. 자 이렇게 보자. 내가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 내가 걔 전화번호 알았다면 전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쭉 해봐. 문장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머리를 써야 돼 자꾸. If I'd known his phone number, I could have called him. 그죠? 입을 자기가 열어야 돼. 누가 대신해서 절대 영어를 해줄 수가 없어. 어떤 학문이든. 자기가 해야 돼요. 자, 아까 똑같은 거 해보자. 야,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그때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If I'd had wings죠. If I had, 그 다음 have에 가지다의 pp. If I'd had wings, 내가 날아갔을 텐데. 뒤에 생각할 필요 없겠죠. I would have fly의 pp형 뭐야? flown이야. fly, flown이죠. 이게 연습을 안 하면 팍 안 튀어나와, 그지? 자, 내가 갔을 텐데. I would have flown to you 이렇게 되지.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는 I could have flown to you 이렇게 되는 거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머리를 자기가 써서 그 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 누가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뭐 또 어떤 거 해볼까? 네가 커피를 좋아했었으면 내가 어제 그때 커피 사줬지. 이거 해보자. 네가 커피를 좋아했었다면 If you'd 그렇지. 잠깐만 이게 안 되네. If you had야. You'd liked coffee 내가 사줬을 텐데 I would have bought 그렇죠. would have bought it for you. 그죠? 내가 사줄 수 있었을 텐데는 I could have bought it for you. 이렇게 되겠죠. 되죠? 이렇게 연습시켜주기 쉽지 않아. 여러분 시간 내서 해주는 거니까 연습 잘 하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뭘로 쓴다고 했어요? were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현대어에서 was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쓸 수 있다고.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는 우리가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왔으니까 조금 선생님이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차이가 약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 이거는 이거 해석을 한번 해봐. If his major were economics, they would hire him. 그의 전공이 그 경제학이라면 해석을 뭐라고 했다? 적힌 거는 과거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그러니까 경제학이었다면이 아니라 경제학이라면 지금이라면 they would hire him이니까 그들이 걔를 고용할 거야 이 말이지. 할 수 있었을까요는 could hire him이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was를 어느 경우 쓰냐면 이런 거 있잖아. 어제 제가 무례했다라면 사과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정이지만 조건절에 가깝지. 왜? 실제로 내가 무례를 당신한테 범했다면 사과를 진짜 사과드립니다 이 말이잖아. 죄송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어제 무례했다면 영어로 해봐. 그 파티에서 어젯밤에 무례했다면. 자, 이거는 무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사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If I was rude at the party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이죠? If I rude 내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I'm sorry. I apologize to you.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이제 was를 많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 상황이 확실치 않을 때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직설법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법보다는 조건문에 가깝죠. 진짜 그런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가정법과 직설법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조건문. 조건문이라고 하고 직설법 차이는 뭐예요? 시제죠.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정법은 한시제 전후를 표현하고, 그지?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내가 무리했다면 해서 was를 바로 써도 된다고. 요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요런 경우도 요즘은 was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차이를 좀 미묘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요런 거는 거의 가정법 미래로 많이 쓰는데 일단
한번 봐두긴 합시다. If you came tomorrow, 내일 온다면요. 근데 와, 안 와, 얘가. 안 온다는 게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내일 온다면 I would not worry about the meeting. 아, 그 회의에 대해 걱정 안 할 텐데 못 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런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서 이렇게 과거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if 가정법 뭐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미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정법 미래 같은 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렇지만 한번 여기서 잡고 갑시다. if 절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should나 were to가 들어가면 뭐다? if 절에 should나 were to가 들어가면 가정법 미래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어나 if 주어 should나 were to 동사 원형. 선생님이 이 가정법 미래는 여기다가 어떤 말을 한국말로 넣어주면 조금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혹은 혹여라도 라는 느낌을 넣어주면 이렇게 가정법 미래의 느낌을 살짝 살려줄 수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오늘 일을 다 마치고 혹시 질문 생기시면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생겼어 안 생겼어? 지금 없지만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럴 때 If you should any further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f you should 혹시 나중에 생기시면 이런 거고요. were to는 이거보다 훨씬 가능성이 적을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동쪽에서 뜨는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은 불가능하지. 그렇지만 if the sun were to rise on the west 이런 식으로 were to rise 하는 순간 되게 불가능하니 알겠죠? 그럴 때 많이 쓴다. 그리고 가정법 자체가 얘들아 되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하세요 보다 혹시 이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공손하지. 조용해주세요 조용해 보다 조용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이런 거 가정이 조건을 거는 거잖아. 그래서 if 절에 그 would나 could나 이런 느낌 자체가 공손하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would, could 하면 되게 공손한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다 가정법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if 주어 should나 were to도 좀 공손하게 들리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있으시면 혹여라도 생기시면 이런 느낌이 직접 표현한 것보다 이렇게 미래로 써주면 더 완곡하게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공손하게 들린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잡읍시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또 도치 나오겠지만 도치는 어떻게 하더라? if 절에서 없애고 if를 없애고 주어 동사를 바꾸면 도치죠. 그것도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냥 I wish랑 as if 가정법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위에 기본을 잘 잡고 있으면 이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왜? I wish 다음에 가정법을 과거를 쓸지 과거 완료를 쓸지만 결정해주면 위에랑 똑같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as if도 마찬가지예요. as if 절 뒤에다가 가정법 과거를 쓸지 과거 완료를 쓸지 결정하면 됩니다. 자, I wish는 그러면 한국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뭐 하면 뭐뭐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죠.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내일 숙제 없으면 좋겠다. 이러면 엄청 많이 쓰죠. 그게 영어로 뭐라고요? I wish. 그죠? 나 여긴 if가 없어요. I wish 그 다음에 뒤에 가정법을 그대로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석 한번 해봅시다. I wish I had time to read the books I bought. I wish I had time. 뭐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해석 뭐로 해야 돼요? 과거로 적혀있지만 현재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시간 있으면 좋겠다. 뭐 할 시간? 내가 산 책 읽을 시간 좀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바쁘지? 이 말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time. 이렇게 시간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거 해석해봅시다. I wish I had more time to talk with him. 이때 I had는 실제로는 I'd had more time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실제 들릴 때 거의 I had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죠? 어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와 얘기할 시간이 해석 뭐라 해야 돼요? 있었으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과거처럼 해석해 주면 되겠죠. 해석을. 그래서 위에 거 가정법을 잘 알고 있으면 요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밑에 가기 전에 짚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나 지금 복권 당첨되면 좋겠어. 이걸 주지만 그때 복권이 당첨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를 회상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I wish가 아니라 뭐겠니? I wished 겠죠. 그죠? I wished that
자, 그럴 때 가정법 과거를 써주면 이 가정법 과거는 앞에 있는 시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실제로 I wish 다음에 과거도 이 현재 시제를 맞춰서 해석해줬죠. 그렇다면 이 과거일 때도 이 가정법 과거는 그 당시의 시제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I wish that I had my own room. 당시에 내가 방이 있다면 좋았었을 텐데 이 말이야. 그 당시에 같은 시제야. I wish that Julia had talked to me first. 그러면 이거는 시제가 과거가 기준이니까 주절이 이 가정법을 쓴 절에서는 이 시제보다 앞선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줄리아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었더라면 그때 먼저 걸어줬다면 그때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이야. 아쉬웠었어 그때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as if는 언제 쓰는 거야? 야, 걔 꼭 모든 걸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뭐뭐 하는 것처럼. as if가 뜻이 뭐예요? 뭐뭐인 것처럼 혹은 뭐뭐인 양, 뭐뭐인 듯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뭐인 듯 뒤에 뭘 쓴다고? 실제는 아니지만 지가 다 아는 듯 말해. 지가 꼭 세상에 뭐 최고인 것처럼 행동해.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 주어 이거 해석해 봅시다. Your English sounds perfect. 야, 네 영어는 정말 거의 네이티브처럼 들린다. 완벽하게 들린다. As if you were from England. 마치 네가 뭐 한 것처럼 영국인인 것처럼 혹은 영국 출신인 것처럼 이런 말이죠. 그럴 때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비동사를 월로 써서 가정법에 맞춰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as if 뒤에 그대로 가정법을 써주면 실제로는 영국인이 아니지만 영국 출신이 아니지만 영국 출신인 것처럼 진짜 영어가 완벽해.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는 가정법을 맞춰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He talks. 그는 평소에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마치 뭐인 것처럼. He talks as if he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돼? 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He knew를 써야 되지. He knew everything. 그 if절에 쓰듯이 가정법 과거를 맞춰 써줘야 실제는 다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He looked. 그 당시에 보였다는 거지. He looked as if he were rich. 그는 그 당시에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는 그 당시 앞에 절에 맞춰주는 거야. 그때 부자인 것처럼 보였어. But actually he was not. 실제로는 아니었더라. 이런 말이죠. 자, she talked as if she had broken up with Jimmy. 그녀는 얘기했지. 마치 먼 것처럼. 이 얘기했던 것보다 그 이전에 짐이랑 헤어졌던 것처럼 말하더라. 근데 안 헤어졌더라? 이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해했죠 지금? 자, 넘어가 봅시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가봅시다. 과거와 과거 완료는 어떤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정리해서 말해봅시다.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쓰고 시제 적는 거는 이게 가정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시제 전인 과거로 표현한다. 대신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처럼 한다. 자,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에 대한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한 시제 전인 과거 완료 헤드 PP를 써주고 해석은 과거처럼 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요 뒷부분 한번 봐봐. 항상 if가 없는 이 뒷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뒷절만 써도 이게 가정법의 느낌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if가 없을 때도 우리가 가정법인 걸 알아야 돼요. 자, more people would have drowned. 요것만 보고도 딱 느낌이 와야 돼. 무슨 말이야? 가정법을 해석해 봅시다. 더 많은 사람이 익사했을 텐데 이 말이지. 죽었을 텐데 이 말이지.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익사했을 텐데. 그럼 어떤 말이 나와? 이게 시제가 뭐예요? 과거에 과거 완료예요. would pp니까 과거 완료라는 거 알 수 있죠? 과거에 그랬을 텐데. 그럼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if 주어드 pp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If he hadn't reacted so quickly. 겠죠. if 주어드 pp니까 had not이 붙어야 되죠. hadn't. 그 해석을 하면 뭐야? 그가 굉장히 빨리 그렇게 빨리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익사했을 거야. 이런 말이죠.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 돼. 틀려도 괜찮지만 그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돼요. 자, 문맥상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무슨 시제를 쓴다? 답 확인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자기가 말을 해서
이해하는 것,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뱉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if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에게. if 주어 과거를 쓰죠. 그리고 주어 would, could 그 다음 뭐 동사 원형을 쓰죠. 동사 원형. 자, 그래서 해석을 하라면 할 텐데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가정법 과거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입니다. 어떻게 써더라? 여러분 해봅시다.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if 절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주어 would have pp 혹은 could have pp 그죠? 앞에 조동사 과거형이 적혀 있으니까 would have pp를 뒤에 괄호 아니 빈칸 속에 써주면 되겠어요. 이해했죠? 요건 한번 해석해 갑시다. If Jenny had invited me, I would gone to her birthday party. 무슨 말이야? 제니가 나를 초대해 줬었더라면 과거에 I would have gone to 난 갔었을 텐데 그녀의 생일 파티에.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섞여 있는 건데 힌트를 하나 주긴 해요. Now, by now 이런 것들이 나와요. 주절에서.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점심 먹고 왔거든요. 배가 어떨까 지금? 부르겠지. 근데 반대로 가정해보는 거야. 아, 아까 밥 안 먹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배가 고팠을 텐데 섞여있죠. 왜? 과거에 대한 사실. 아, 그때 밥 먹었는데 안 먹었더라면 반대로 얘기했죠.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이건 가정법 과거고 밥을 안 먹었더라면 가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섞여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과 현재의 일을 혼합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혼합가정법이라 부른다. 알겠죠? 자, 요거 같은 예를 봅시다. If we eat rice for lunch instead of noodles. 우리가 면 말고 국수 말고 밥 먹었더라면 이 말이지. 해석을 뭘로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we'd had. 그죠? 우리가 점심에 국수 말고 밥 먹었더라면 we wouldn't be hungry now. 지금이라 말 써있네. 그지? 지금 배가 안 고플 텐데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섞여 있는 거. 이럴 때는 이 힌트를 준다는 거지. by now 지금쯤 혹은 뭐 지금 이런 힌트를 주고 섞여 있다라는 거를. 자, 그러면 우리 아빠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가정법과 직설법을 비교해 봅시다. 이 직설법이라는 거는 조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은요. 이거 위에 예문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 혹은 불가능 혹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일, 그죠? 그리고 직설법은 사실 있을 법한 일을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좀 보면 가정법일 때는 예를 들어서 전제가 한여름에 눈이 내릴 상황을 가정한다. 근데 한여름에 눈이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완전 가정법을 써야 되지. If it snowed during the summer. 가정법 과거를 쓰면서 무슨 말이야? 아, 여름에 눈이 오면 해석을 현재로 오면 그렇지만 안 오는 거지. 온다면 it would be fantastic. 정말 멋질 텐데 안 오니까. 자, 그러면 직설법은 뭐냐? 자, 겨울에 눈이 오죠.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봤더니 일기예보에서 뭐라냐면 겨울에 오늘 밤 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보는 거야. 야, 오늘 밤에 만약에 눈 오면 나 스노보드 타러 갈 거야. 이거는 현실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일기예보도 나왔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if it snows tonight. 아예 그냥 진짜 눈이 오면 직설법 조건을 거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제를 그냥 일반 시제에 맞춰 써주면 돼. If it snows tonight, 오늘 오면 I will go snowboarding tomorrow. 내일 스노보드 타러 가야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무슨 시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뭐의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 뒷부분의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썼죠. 여기 would be.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설법에서는 이 뭐의 과거형이 보이지 않는다? 앞에와 똑같이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그대로 시제에 맞춰서 쓴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독해에서 나오는 실전형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독해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바로 이게 if가 없는데도 if처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문형에 익숙해 있어야 돼. 제일 익숙하게 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길은 내가 써보는 길이야. 그럼 바로 익숙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번 읽어서 이 문형에 익숙해져야 돼. 자,
자, 첫 번째 문형. 자, if가 생략된 도치구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if를 없애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if를 없애고 주어 동사 도치시킨 구문. 그럼 원래 if you should need further assistance 이렇게 써주면 참 해석이 좋을 텐데 독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Should you need further assistance? 그러면 더 많은 further이라는 건 more처럼 해석하면 된댔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본 미래 공손한 표현 할 때 should는 뭐라고 넣어주면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혹여라도 혹시라도 도움이 좀 더 필요하시면 이런 느낌이 들면 공손하기도 하면서 가정법 미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hould you need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뭐다? 가정법 딱 독해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의 유형이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요 should 그럼 이게 의문문이 아닌데 should가 앞에 먼저 나왔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조건문, 가정법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거든. 자, 과거 완료부터 먼저 해봅시다. if 주어도 pp였죠. if 주어도 pp. 그러면은 if가 없어지면서 head가 먼저 앞으로 나오니까 어떤 형태예요? head 주어 pp겠죠. head 주어 pp. head 주어 pp. head가 맨 앞에 나와. 그 질문도 아니야. 그러면 뭐야? 만약 뭐뭐 했더라면 과거로 해석하면 되죠. 과거 완료가 쓰여 있으니까 뭐뭐 했더라면. 자, 마지막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건데 주로 비동사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독해에서. 그러면 월 주어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와요. 왜? 비동사는 뒤에 보어가 오잖아요. 이형식 동사. 그래서 월 주어 happy 이런 식으로 월 주어 그 다음에 명사. 보어라는 건 명사 아니면 형사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월 주어 보어 나오는 경우. 그러면 실제 독해에서 여러분이 딱 세 가지 등장하는 거 should 주어 동사, had 주어 pp, 월 주어 그다음 보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딱 가정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는 되게 많이 해서 익숙하죠. 우리 만약 뭐뭐이 없다면 할 때 had, were not for, were not for 이런 거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그걸 한번 한 사람은 이게 좀 익숙해. 딱 보는 순간 좀 느낌이 와. 그게 그 구문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이네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익숙할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민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선생님이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연습 조금만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근데 일단 그 뒤에 사기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독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유형들이 이런 걸 알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혹여라도 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Please feel free to call the number below.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자, 요거는 무슨 말이야? Has she gotten proper care? She wouldn't have died. 그녀가 적절한 돌봄을 받았더라면, 그죠? 아니면 그 조치를 받았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건데. 원래 if 주어도 pp인데 had 주어 p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실제 독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were I in your position? 내가 만약에 네 입장이었다면 I would quit the job an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나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일 찾아봤을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were I 이거는 in your position은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전명구죠? 전명구는 무슨 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구는 형용사구와 부사구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구일까요? 당연히 형용사구겠지. 월 뒤에 온 거니까 이 형식 뒤에 비디도가 뒤에 온 형용사니까 형용사구라고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실전으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민서가 읽고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그렇지. Last night하고 now하고 시제가 자체가 다르죠. 어젯밤에 대한 가정과 지금에 대한 가정이니까 뭐가 써야 돼? 혼합 가정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수거는 너무 많이 쓰니까 꼭 알아주세요. stay up이 뭐야? stay up.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뜻으로 보통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보통? 밤샌 거야. 뒤에 overnight 이런 말 써줘도 되는데 all night 이런 말 써줘도 돼요. 안 쓰더라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게 뭐 하는 거야? 안 잤다는 얘기야. 안 잤다. 그게 영어로 뭐라고? 수거로? stay up. 그러면 if you hadn't stayed up, hadn't pp죠. had pp. 주어져. if절에. 네가 만약에 어젯밤에 밤 안 샜으면 너는 지금 그렇게 졸리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would 동사원형 바로 쓴 거죠. wouldn't feel.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했다면. 그렇지. 자, 이때는 상황 설정이 when으로 한 거는 진짜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다래가 초록색일 때 통계를 내봤더니 초록색일 때 경우에 자살률의 수가 자살 시도 수가 되게 줄더라. 그러니까 다리가 초록색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살 잘 안 한다는 얘기지. 자, 근데 perhaps 아마도 it would have been decreased. would have pp 아마 더 even more 뜻이 뭐야? 훨씬 더 감소했었을 거다. if it had been painted pink. 빨간색 핑크색이었다면 훨씬 더 감소했을 걸. 이렇게 또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가 쓰였고 해석 과거로 한 경우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혼합 가정법인가 알 수 있죠. 아침은 지금 기준으로는 과거고, 그지? 나오는 현재니까 그때 안 마셨더라면, 그렇게 많이 안 마셨더라면이니까 if I hadn't drunk, had pp고 지금 잘 수 있을 텐데는 could sleep. 지금 잘 수 있을 텐데. 너무 커피만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는 얘기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I would do the same thing. 무슨 말이야? I would do the same thing. 나도 했을 거야 이 말이지. would do 아마 했을 텐데 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너 입장이었다면, 그죠? 그래서 be in one's shoes 하면 뜻이 뭐라고요? shoes 하면 누구누구의 입장에 있다 이 말이지. 입장이 되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역지사지 해봐라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Put yourself 내 입장이 돼봐. In my shoes 하면 뜻이 뭘까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너도 내 입장 하면 돼봐 이 말이겠죠. 아까 이 shoes가 앞에서는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었어요? position이라는 말로도 나와 있었죠. 내 입장. 실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가정법 과거 뭐예요? 가정법 뭐야, 민주야? 시제가 뭐야? 과거잖아. 그게 가정법 과거라고. 알겠죠? 해석은 현재로 합니다. 내가 네 입장이라면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5번 해봅시다. 알았다면 틀렸어요. 안다면. 알면. 현재로 해석해야 되지. 네. 알았더라면 옛날에 아는 거 had known이라고 해야 되지. 네. 그렇죠? 내가 운전할 줄 알면. 근데 했을 텐데가 아니라 할 텐데. 지금 알면 운전할 줄 알면 나 지금 사격을 할 건데 이 말이야. 했었을 텐데 아니야. 자, 이거를 만약에 과거 완료로 바꾼다면 if I'd known how to drive, I would have traveled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country by car.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물론 자기 혼자 할 때는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놓고, 그치? 문맥상 뭐 조금 실수해도 괜찮지만 자기가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할 연습을 좀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원했다라면. 그렇지, 어디에? 대학 입학. 그렇지, 대학 입학에 입학 이건 뭐겠니? 입학이 해도 돼. 입학에 혹은 입학 시험에 지원했더라면 그다음 그는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어디에? 그 입학 시험에. 그렇죠. 잘했어요. 이때는 그를 pp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앞에는 if 주어드 pp라는 걸, if 주어 had pp라는 걸, 그지? 지원했었더라면 통과했었을 텐데. 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를 들어 admission은 여기서는 입학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디 들어갈 때 극장이나 연극 보러 갈 때 뭐 한다 그러니? 입장한다 그러지. 그래서 입장도 되고, 그 다음에 입장료 있지. 그것도 돼요. 그래서 admission이라는 거 입장, 허락, 허가 이런 거 다 되고요. 뭐, 그 다음에 admission fee 있죠. admission fee. 이게 입장료인데, fee를 안 적어도 admission 자체가 입장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 얼마예요? 하면 영어로 뭐야? 그렇죠. How much is the admission? the admission이라고 해야 돼요. the admission. 그런데 회화에서는 how much 대신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What's the admission?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how much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화하다 보면은 가격인데 what이라고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입장료 얼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What's the admission? 혹은 What's the admission fee? 하면은 입장료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이제 대학 입학이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7번 해봅시다. 잘했어. 불파이트 같은 게 한국말 바로 생각 안 나고 그냥 불파이트라고 하면 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자, have been to가 뭐뭐 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 haven't been to니까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경험을 얘기하죠.
But if I toured Spain, 내가 스페인을 여행했었다면이야, 한다면이야. 여행한다면, 지금이라는 가정이죠. 지금 안 하지만 한다면 나는 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이야,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죠. 가정법. 지금 안 하는데 가본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행한다면 이렇게 할 텐데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지, 직설이야, 가정이야? 직설이지. 왜? 실제로는 이 집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없으면 나 소파에 잘게. 이거 현실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분의 침대가 없으면 나 소파에 잘게. 실제로 하는 일이니까 직설법. 그러니까 즉 뭐야? 조건문이죠. 조건을 거는 거지. 진짜 없으면 나 여기 잘 거야. 그 다음에 9번 맞는지 틀린지. 날씨가 맑으면 좋아. 근데 날씨가 어떻게 된가? 맑으면 혹은 개면, 그죠? 클리어리한 느낌은 뭔가 get clear, clear이 형사도 되거든요. 맑은. 그치?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개다란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날이 개면 우리는 저기 산책 갈 거야. 이거는 무슨 직설법이죠. 그러면서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왜? 직설법이니까 앞에 시제가 뭐야? if절의 시제에 맞춰서 그냥 s 현재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도 will go로 써야 돼. 미래로 써야 돼. 그 다음에 10번 준이 다이엔 없었을 텐데.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실제 안 갔기 때문에 못 만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hadn't gone, had pp를 써야 뒤에도 would pp의 형태인 그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계속 자기가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11번. 그렇지. 네가 올 거라는 걸,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쓸 수 있죠. 특히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왕래 발작 동사 선생님 얘기했죠. 도착하고 떠나고 이런 애들은. 그래서 네가 올 거라는 걸 내가 알았었더라면 내가 더 큰 케이크를 좀 만들어 둘 걸. 케이크 좀 더 크게 만들 걸. 이런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고, 이 had I known 자체를 봤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딱 바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독해서. 그 다음에 뒤에는 would pp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주가 한번 해볼까요? 미래 경험했다면 이 말이 안 어울리잖아. 미래라는 말과 했다라는 건 과거잖아. 이런 게 들어가면 과거를 한국어에서는 표현을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should가 들어가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 민주야, should가 들어간 가정법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should가 들어간 가정법 미래 알겠지? 가정법 미래. 미래는 뭘로 해석을 넣어주라?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죠? 그럼 이거 해석을 다시 좀 해봅시다. 혹시라도, 혹여라도. 자, experience도 경험이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아는 단어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랬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문맥에 맞게 빨리빨리 변화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독해법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경험한다 이상하잖아. 문제를 겪게 되시면 혹은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빠르게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돼. 내가 아는 experience의 단어를 넣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문제를 겪게 되시면 혹은 문제가 생기시면 in the future도 미래에 하면 되게 너무 딱딱한 말이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추후 너무 좋다. 추후에 혹은 향후에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추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이런 말로 해주면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되게 이해가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 생기시면 우리한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민석이. 이 말이죠. 가정법이죠. 자, 그 다음. If you were to move over a little,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시면 I could go through. 내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could나 앞에 if were to도 마찬가지 뒤 could 자체도 공소남을 표현한다는 거죠. 왜냐면 가정법 자체가 공소남을 나타내거든요. 완곡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는 should고 그 다음에 if, were to도 그 독해에서 나오거든요. 고의 문법. I wouldn't have known, would have pp죠. wouldn't have known what to do 혹은 what I should d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밑에 거는 또 틀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문장에서 하는 거, 문제에서 하는 건 if it hadn't been for your help를 몇 단어로 바꾸래요? 한 단어로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Without your help,
I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I wouldn't have known what to d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무슨 말이에요? If it were not for my father.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가 없었 아니잖아. 아빠가 과거는 현재로 해석하라 했잖아. 없다면 혹은 안 계신다면 해야지. 없었다라면은 if we hadn't been for you잖아. for 누구. 없다면 안 계신다면 나는 학교를 그만둘 거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단어를 쓰라고 하니까 여기 뭐 따라갈까요? 실수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but이죠. but 한 단어 넣어야죠. but for my help. 이 뒤에 for이 적혀있으니까. but for my father, I will leave school. 나는 학교 그만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